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다시 불붙기 시작한 건국 논쟁.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이냐, 1948년이냐에 대해서 원로 역사학자 이인호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인호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압축해 전해드리겠습니다. 1919년 건국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내놓은 주장입니다. 1948년 50선거로 국회를 구성했고 헌법을 제정해서 대통령을 선출한 뒤에 건국의 마지막 단계로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해서 전 세계에 선포한 이 명백한 사실을 왜 부정하려 합니까? 그는 8.15 광복절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도 아쉽다고 했습니다. 해방 후 공산주의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마침내 자유민주주의의 공화국을 출범시킨 건국 75주년의 의미를 강조했어야 했는데 그게 아쉬웠습니다. 그걸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모적인 논쟁을 잠재울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87세 노 학자는 대한민국의 75번째 생일을 축하하기가 이렇게 힘든 것이냐며 비애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건국 원년은 1948년입니다. 대한민국 원년은 1919년이라는 주장에 대해 역사 왜곡이라고 반박한 것은 반대한민국 세력에게 이용당하기 딱 좋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광복 78주년이라는 올해 경축식 제목부터 틀렸습니다. 제대로 쓰려면 해방 78주년, 건국 75주년 기념 광복절이라고 해야 합니다. 해방이 광복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일제 치하에서 노연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방을 얻은 게 아니고 나라도 미국과 소련으로 분단 점령된 상황이라 독립국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1948년 정부를 수립하고 자유민주공화국으로 독립을 선포하면서 광복이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윤 대통령의 경축사가 아쉬웠다는 것은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이었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루었는가에 대해 말하면서 그게 다 1948년 나라꼴이 건국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언급이 없었던 것입니다. 건국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건국이 어떻게 논쟁이 됩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탄생한 걸 기뻐해야 당연합니다. 세계 어디에라도 물어보십시오. 대한민국 탄생이 언제인지.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 대한민국 원년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의단체였고 국가적 기능을 하질 못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할 능력이 없었고 국민들도 임시정부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말로 들리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추구했던 게 독립이었고 독립을 이룬 게 1948년이 또한 그게 왜 독립운동가를 폄훼하는 겁니까? 미국도 독립선언을 한 1776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영국 식민지였지만은 처음 형성될 때부터 각 주별로 자치정부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선포했던 것은 영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지나치게 많아서 그걸 못 내겠다고 한 데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나라는 이미 스스로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독립선포가 곧 독립이 될 수는 있지만은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일본 법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독립을 선언했다고 해서 그게 독립이 되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대한민국 원년이 1919년이라고 했던 것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독립선포 연설에 대한민국 30년이란 대목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앞부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8월 15일 오늘 거행하는 식은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 탄생하는 것을 겸하여 경축한 것입니다. 국가의 새로운 탄생이 1948년 8월 15일에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1948년 건국론을 비판하는 사람은 모두 좌파입니까? 1948년이 건국의 해라고 말하길 주저하는 사람들 중에는 좌파가 아닌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 영구 분단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죠. 김구 선생도 그중 한 분인데 이승만 박사는 나라 전체가 공산화되는 위협을 막으려면 남한만이라도 독립을 시켜야 한다고 설득한 것입니다. 실제로 좌파 역사학자들은 1948년 단독정부 수립이 분단의 시작이라고 비판합니다. 북한은 이미 1946년 2월부터 공산국가 체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를 간파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도 서둘러 주권국가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 넘어갈 수 있다며 정읍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좌파들은 이를 분단 획책이라 비판하지만은 남한까지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한 고륙지책이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체라고 명시했습니다. 아직 우리 법의 권능이 북한까지 미치진 못하지만 언젠가 회복해야 할 영토로 남아있는 겁니다. KBS 이사장으로 계실 때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에 공로가 없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난 사실을 말한 겁니다. 김구는 이승만처럼 국제정세에 박지 못해 한반도가 분단으로 가고 있는 걸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김구도 정읍연설에 동조했는데 장덕수 암살 사건을 계기로 두 분 사이가 갈라지면서 단독정부 추진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가로서는 큰 공을 했지만은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유엔에도 지지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건국에는 공로가 없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승만과 김구 두 분 다 공산주의에 반대했는데 두 분은 왜 좌우 대립구도에 서게 됐습니까? 좌익이 김구를 이승만 죽이기에 도구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암살당한 김구를 성역화해서 대한민국 하면 김구 선생이 떠오르도록 기획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을 악마화한 100년 전쟁을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독재하면 박정희, 전두환을 떠올렸습니다. 1990년대 소련이 무너지고부터 독재자 하면 이승만을 떠올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승만은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 이승만이 독재자의 상징이 된 건 운동권에 종북 세력이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김구를 이용해 이승만 죽이기 작업을 하고 1948년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혁명은 1948년 건국혁명이라고 하셨더군요. 북한과 우리는 똑같이 능력이 있고 부지런하고 자식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국민의 역량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선진국 반열에 올랐던 것입니다. 1948년 제헌헌법이 계급 간 차별금지,
남녀 평등을 선포해 모두가 평등하게 투표하고 교육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국은 혁명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 합류하셨죠. 이승만 기념관은 한 사람의 공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독립투쟁과 건국 그리고 13년 동안 대통령을 한 사람의 족적을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세웠고 어떤 난관에 부딪혔으며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기념관이 생겨 모든 자료가 다 공개되면 이승만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활동했던 김구, 안창호 같은 분들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질 것입니다.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는 건 그동안에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는 이들입니다. 이승만 우상화, 신격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누가 이승만을 신격화합니까? 기념관의 장점은 사료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